안녕하세요, 최호섭입니다. 24인치 아이맥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전번에 언박싱이랑 첫인상에 대해서 가볍게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오늘은 조금 더 들어간 이야기를 해볼게요. 오늘이 딱 이제 써본 지 일주일 된 날인데 이제 제품 반납해야 되거든요. 그 일주일의 소감을 좀 이야기하자면 진짜 맥을 오랫동안 써왔는데도 굉장히 즐거운 일주일이었고요. 늘 쓰던 맥인데 또 뭔가 좀 다른 느낌이 있었어요. 뭐 음악 듣는 것도 즐겁고 뭐 페이스타임 같은 것도 별 생각 없이 쓰다가 지난 일주일 동안 새삼 또 많이 썼네요. 디자인은 참 볼 때마다 좋아요. 뭐 뒤에서 봤을 때도 좋고 이렇게 뭐 앞으로 봐도 굉장히 예쁘죠. 이게 디자인이 처음에 좀 흥분해서 봤을 때 인상이랑 지금은 느낌이 조금 다른 면이 있기는 해요. 아, 이게 진짜 고민을 많이 했구나 라는 생각들이 드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 또 이 그 흰색 베젤, 이게 처음에는 조금 거슬리긴 했었어요. 이게 이 밝은 컬러랑 좀 맞추려고 흰색으로 잡은 게 아닌가 좀 생각했었고요. 아무래도 좀 베젤이 검은색이었으면 어땠을까 싶은 생각이 있었는데 이렇게 뭐 거실에 두고 좀 밝은 공간에 두고 쓰다 보니까 오히려 이 흰색이 주변과 이 화면의 경계를 좀 확실히 잡아주는 것 같아서 일하는데 집중을 해치지 않았었고요. 또 디자인 잘 모르는 입장에서 이 흰색 베젤에 대한 막연한 공포, 뭐 걱정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이 아래쪽에 연한 부분과 이 받침대 조금 진한 이 컬러 대비가 볼 때마다 되게 기분이 좋고요. 또 이 받침도 보면은 이 톤에 비해서 좀 연하죠. 그러니까 세 가지 톤의 색이 굉장히 조화롭게 제품을 꾸미고 있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참 이런 재료와 색을 쓰는 거는 어쨌든 애플이 진짜 정말 잘하는 부분이죠. M1 제품들 이미 뭐 리뷰 여러 번 했었고요. 많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뭐 M1 칩에 대해서 특징이 어떻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몇 가지 포인트들을 조금 짚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네, 첫 번째는 M1 아이맥과 M1 맥북 에어의 성능이 같은가 라는 거예요. 둘 다 16GB 그리고 8코어 GPU가 들어있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 두 제품이 성능이 같은가? 네, 성능은 같지만 또 같지 않습니다. 이게 뭔 소린가 하실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M1 프로세서 두 제품에 들어간 칩의 스펙과 성능은 똑같습니다. 이건 사실 맥북 프로, 맥미니까지 이 네 가지 제품이 모두 다 똑같죠. 근데 실제 퍼포먼스는 조금 다릅니다. 네, 이거는 쿨링 때문에 그래요. 한마디로 최고 속도를 찍을 수는 있지만 그 최고 속도를 얼마나 유지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이 퍼포먼스의 차이가 조금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쿨링이 성능에 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뭐 기본적으로 M1 칩이 열이 적게 나기는 하지만 그래도 고성능의 작업들을 계속 할 때는 열이 안 날 수가 없죠. 네, 그런데 맥북 에어는 팬이 아예 없죠. 하지만 이 아이맥은 작지만 쿨러가 여기 밑에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꽤 적극적으로 쿨링을 해요. 제가 지금 맥북 프로가 없어서 정확히 비교할 수는 없는데 뭔가 맥북 프로보다는 팬이 조금 더 일찍 개입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쿨링을 한다라는 느낌이 좀 있어요. 이거는 맥북 프로도 그럴 수도 있는데 지금 제품이 없어서 정확하게 비교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거는 제가 기회가 되면은 두 개를 놓고 같이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그래서 펜이 있는 아이맥과 펜이 없는 이 맥북 에어를 비교해 봤을 때 뭐 벤치마크 테스트 같은 거 돌려보면은 처음에는 두 제품이 거의 비슷한 성능을 냅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조금씩 서서히 차이가 납니다. 그러다가 한 20분 정도 돌리면은 차이가 딱 눈에 띌 정도로 그래픽 렌더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차이가 조금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맥북 에어가 성능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성능을 오랫동안 유지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 팬이 없고 그래서 열이 나면은 칩을 보호하기 위해서 작동 속도를 조금 낮춰서 일을 계속 이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차이가 좀 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맥북 에어가 성능이 나쁜 건 아닙니다. 떨어지는 거 아닙니다. 저는 영상 편집을 맥북 에어에서 파이널 컷 프로로 주로 하는데 이 스로틀링이라고 하죠. 이 클럭을 떨어뜨리는 순간이 올 만큼 열을 많이 뭐 받는 일도 별로 없고요. 일반적인 편집 과정에서 뭐 좀 스로틀이 올 수도 있지만 저는 사실 그걸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고요. 스로틀링이 일어나고 이 아이맥에서 팬이 돌는 순간은 영상을 뽑아내는 인코딩이 제일 크거든요. 렌더링이나 인코딩인데 한 10분 걸리는 거 펜 달고 한 9분 뭐 이 정도라고 하면은 굳이 뭐 이거에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아이맥도 사실 펜이 거의 안 돕니다. 제가 다른 거는 모르겠고 영상을 뽑아낼 때 펜이 돌았고 벤치마크 테스트를 돌렸을 때 펜이 좀 도는데 펜이 슉 하는 이런 소리가 나요.
근데 뭐 이렇게 거슬릴 정도는 아니고요. 대부분의 상황에서 펜이 없다고 생각하고 쓰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디스플레이가 작냐라는 부분이에요. 24인치 디스플레이가 들어가죠. 이 디스플레이는 이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진짜 되게 만족스럽습니다. 이게 아이맥이 모니터를 사면 컴퓨터가 따라온다라고 옛날부터 얘기했었잖아요. 제가 지금 쓰는 모니터가 LG전자의 4K 모니터 쓰고 있는데 그 모니터도 사실 나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맥의 디스플레이가 너무 좋다 보니까 두 개 비교하면은 조금 기분이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일단 아이맥의 디스플레이는 밝기가 500니트고 해상도가 4K보다 조금 높은 4.5K죠. 굉장히 선명하고 밝습니다. 그리고 이 24인치 자체가 화면 크기가 그렇게 작지 않아요. 21.5인치는 저도 좀 답답할 정도로 확실히 작았었고요. 이 정도면 노트북 쓰는 거랑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느꼈었거든요. 그런데 24인치는 좁지 않아요. 오히려 이제 27인치랑 별로 차이가 느껴지지 않고 넉넉하다라고 느껴지기도 하고요. 또 24인치라는 크기 자체가 화면에 집중해서 일하기에 좀 적당한 것 같아요. 고개를 돌리지 않아도 한 번에 화면이 시야에 다 들어오기도 하고요. 뭐 32인치 이상의 큰 화면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건 뭐 제 취향 문제지만 저는 이 4K를 쓸 때 27인치가 최적이라고 느끼고 있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24인치가 27인치 못지않게 딱 좋다라는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이거는 뭐 취향의 문제이긴 한데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작아서 못 쓰겠다 수준은 확실히 아니고요. 이건 한번 보시고 작다라고 느낄 수도 있어요. 근데 뭐 괜찮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저는 더 많을 거라고 보고요. 또 저는 이렇게 거실에 놓고 지금 쓰고 있는데 이게 전에 27인치를 여기다 놓고 며칠 썼을 때는 좀 부담스럽고 약간 위압감이 느껴진다 그런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24인치는 확실히 부담이 좀 덜하고요. 거실에 뒀을 때 뭐 분위기도 확실히 달라지긴 합니다. 그게 뭐 두께도 영향이 있을 것 같고요. 이 컬러도 한 몫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상도 이야기를 조금 더 하자면 4.5K이기 때문에 그만큼 바탕화면이 넓어요. 이 500픽셀 정도가 얼마나 큰 차이일까 싶은데 사실은 꽤 큰 차이가 나고요. 이 레티나 디스플레이가 그냥 봤을 때는 적절하게 화면을 이제 배율을 맞춰주는 스케일링을 해주죠. 그래서 언뜻 딱 봤을 때는 4K랑 큰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쓰다 보면은 확실히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주로 문서를 여러 개 띄워놓고 원고로 쓰는 일이 되게 많은데 그럴 때 확실히 조금 더 넓은 화면이 느껴지기도 하고요. 이 디스플레이 때문에 며칠 동안 일하고 뭐 유튜브 보고 뭐 이런 일들이 너무 되게 즐거웠습니다. 디스플레이는 정말 합격이에요. 그리고 27인치에서 고를 수 있는 그 나노 텍스처 글라스가 여기에는 없어요. 그래서 일반 그냥 스탠다드 글라스이긴 한데 반사가 그렇게 심하진 않습니다. 제가 지금 이 공간이 위에서 굉장히 밝은 LED 조명이 비치거든요. 근데 봤을 때 이게 뭐 반사 때문에 뭘 못하겠고 막 이런 거는 거의 없어요. 창가에서 봐도 반사 때문에 불편한 일은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뭐 반사에 대한 것들은 그렇게 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의 마지막 주제 맥민이냐 아이맥이냐 그리고 기본형이냐 고급형이냐 그러니까 결국에 뭘 사야 되냐라는 거예요. 이건 참 빠지지 않는 딜레마인데 네 가지 M1 맥 라인업 중에서 아이맥이 저는 확실히 제일 우세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맥민이랑 뭐 가격적으로 비교할 만한 제품이 21.5인치였잖아요. 근데 21.5인치는 뭐 어쨌든 디스플레이에 같이 들어있긴 한데 그 내부를 이제 업그레이드가 어렵다는 일체형 PC의 뭐 성격도 있긴 하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이게 뭐 화면이 좀 작았고요. 또 맥미니에 비해서 프로세서도 조금 낮은 게 들어가곤 했죠. 그래서 아이맥 살 거면은 차라리 27인치를 사는 게 맞다라고 했었고요. 근데 27인치는 사실 가격 차이가 꽤 났죠. 그런데 이번에는 뭐 성능이 기본적으로 같다라고 놓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럼 차이가 뭐냐라고 했을 때 이 디스플레이를 보게 되는데 그렇게 비교하면 이게 꽤 괜찮습니다. 일단 기본형으로 볼까요? 저는 M1 맥 같은 경우에는 기본형이 다 나쁘지 않아서 기본형을 중심으로 보고 있거든요. 이 아이맥이 기본형이 169만 원이고요. 맥미니는 89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80만 원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전체가 디스플레이 값 차이가 아니라 여기에 키보드와 마우스가 들어가죠. 맥미니는 이게 안 들어가서 따로 사야 됩니다. 키보드가 11만 9천 원이고요. 마우스가 8만 9천 원입니다. 그러니까 20만 8천 원이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스플레이가 한 60만 원 정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4.5K 24인치 디스플레이가 60만 원 정도 하는 거예요. 여기에
공간이 더 줄어드는 효과들도 있죠. 그냥 이것만 놓으면 되잖아요. 맥미니는 따로 데스크탑을 놓을 자리도 필요하고요. 기본형이라고 하면 또 이 7코어 GPU가 좀 적지 않냐, 성능 차이가 나지 않냐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전 이거는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된다고 봅니다. 이게 벤치마크를 돌리면은 차이가 분명히 있어요. 그렇지만 실제 쓸 때는 거의 차이가 느껴지지 않아요. 그냥 마음 한켠이 좀 불편할 뿐이죠. 근데 우리가 뭐 렌더링 뭐 1분 1초가 중요한 그런 일을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일반 그냥 뭐 영상도 편집할 때는 전혀 차이가 없고요. 뭐 뽑아낼 때 아주 조금 차이가 납니다. 정말 차이가 크지 않아서 저는 뭐 M1은 이 아이맥도 마찬가지지만 기본적으로는 이 169만원짜리 기본형을 추천하긴 합니다. 그런데 저한테 너는 그럼 아이맥 뭐 살 거냐 라고 하면은 되게 고민이 됩니다. 이게 미세하게 저는 기본형에서 한 단계 올린 194만원짜리, 이게 고급형인가요? 이제 요새는 뭐 기본형, 고급형 이렇게 구분하지는 않네요. 194만원짜리 제품을 살 것 같습니다. 왜냐면 키보드 때문이에요. 이 터치 아이디 들어간 매직 키보드 때문입니다. 이 터치 아이디 들어간 매직 키보드는 기본형에는 안 들어가요. 일반 키보드가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일단 터치 아이디가 그렇게 과연 필요한가 라는 거 봐야 되겠죠. 터치 아이디가 저는 맥미니를 쓰면서 그렇게 막 필요하다고 느끼진 않았거든요. 왜냐면 잠금을 풀 때 애플워치가 있으면은 저절로 풀립니다. 암호 자동 완성 이런 것들도 혼자 쓰니까 터치 아이디 없는 맥들은 그냥 로그인을 하면 비밀번호를 대부분 그냥 채워주죠. 그런데 또 터치 아이디를 쓰다 보니까 또 이게 필요한, 이게 또 편한 부분들이 확실히 또 있어요. 그리고 다른 것보다 맥북은 그냥 열면 켜지고 닫으면은 꺼지는데 이 데스크톱 맥은 그게 없죠. 그래서 잠자기를 따로 이제 누른다거나 키보드 단축키로 해서 잠자기 모드로 들어갈 수도 있죠. 그런데 이 24인치 아이맥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누르면 잠기면 들어갑니다. 그리고 다시 누르면 그냥 풀립니다. 굉장히 빠르죠. 누르면 들어가고 누르면 켜집니다. 이게 화면이 꺼져 있는 잠자기 모드에서도 거의 똑같이 이렇게 돌아오거든요. 이게 저 맥미니 쓸 때는 조금 답답한 부분이 있었어요. 이게 뭐 M1이 아니라 뭐 인텔이라서 잠자기 모드에서 깨어나는데 약간 딜레이가 있는 것도 영향이 있을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키보드를 막 시프트 키나 스페이스바 같은 거를 막 탁탁탁 몇 번 눌러야 켜지는데, 얘는 그냥 터치 아이디 누르면 잠금부터 바로 그냥 순식간에 켜집니다. 잠깐 이거 보여드릴까요? 잠자기 들어갔죠? 그리고 터치 아이디 누르면 바로 그냥 켜집니다. 뭐 로그인 화면 같은 것도 거의 보이지 않죠. 그리고 맥OS 자체가 이 다중사용 환경을 갖추고 있죠. 그래서 디바이스는 하나지만 계정을 여러 개 만들어서 가족들이 함께 나눠서 쓸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쓰다가 만약에 뭐 다른 가족이 쓴다고 하면은 뭐 다시 로그인을 찾아서 해야 되는데, 이 터치 아이디가 있기 때문에 그냥 터치 아이디만 누르면 저절로 이제 로그인 전환이 됩니다. 이게 거실용 컴퓨터로 보고 계신다면은 이 기능이 아주 굉장히 편리하죠. 그러면 이 키보드 지금 안 사고 나중에 사면 안 되냐? 그냥 기본형 샀다가 나중에 필요하다고 하면 그때 이 키보드 따로 사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안 됩니다. 이 키보드랑 이 아이맥은 그냥 한 세트예요. 태어날 때부터 얘네는 같이 가야 되는 한 짝입니다. 물론 이거 뭐 다른 맥에 가져가서 쓸 수는 있어요. 키보드는 작동을 하는데 이 터치 아이디가 안 됩니다. 터치 아이디는 이 둘 사이에만 연결이 돼요. 다른 아이맥에서도 안 됩니다. 이 아이맥과 이 키보드로만 됩니다. 그래서 옵션으로 키보드를 따로 팔지도 않고요. 한 번에 이 결정해서 그냥 쭉 끝까지 가야 되는 그런 옵션입니다. 그게 좀 안타깝긴 한데 이게 지문 보안 때문인 것 같아요. 이 키보드 안에도 예전에 인텔맥에 들어가던 뭐 T2 같은 그런 컨트롤러, 지문을 저장하고 이 맞춰보는 그런 컨트롤러가 들어있거든요. 그리고 그 지문 정보를 또 맥의 M1 칩에도 안전하게 이제 저장을 해야 되는데, 그 사이에 안전하게 블루투스로 보내지만 이거를 전용 보안 프로토콜로 잠궈서 보내는 암호 잠금키가 아예 그냥 박혀서 양쪽에 그대로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키보드는 이 암호키가 맞지 않기 때문에 터치 아이디 쓸 수 없고요. 그래서 고장이 나면 이 키보드 그냥 그대로 가져가서 리퍼를 받는 식으로 써야 됩니다. 다시 사는 거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저는 이 터치 아이디가 굉장히 좀 자극이 돼요. 그래서 기본형을 살까 고급형을 살까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뭐 이게 25만원의 가치가 있냐라고 했을 때는 저는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그냥 기본형을 사시고 SSD, 외장 SSD를 연결하고 좀 좋은 이렇게 앞에다 꽂아 놓을 수 있는 독 같은 걸 같이 사시면은 25만원이면은 딱 맞춰서 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게 훨씬 더 맥을 쓰시는데 즐겁고 좋은 경험을 줄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아직도 좀 고민이 많아요. 사고 싶은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고 있고요. 이미 뭐 M1 맥북 에어를 사버려서 이걸 또 사는 게 맞나라는 생각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마 맥북 에어 안 샀으면은 아무 고민 없이 이 맥미 아무 고민 없이 이 아이맥 샀을 것 같아요. 네, 지금은 맥미니 쓰던 거 대신에 이걸로 바꿀까라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뭐 살까 말까 생각하는 거는 사실 꽤 마음에 들었다는 얘기잖아요. 오랜만에 좀 제품을 보고 되게 즐거운 시간을 가졌었고요. 꼭 일이 아니어도 그냥 거실에서 놓고 그냥 가족들끼리 쓸 수 있는 가정용 컴퓨터로 정말 좋은 선택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아이맥이 진짜 아주 오랜만에 진짜 가전 영역의 컴퓨터가 된 것 같아서 굉장히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저는 구입을 조금 더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뭐 벌써부터 이제 뭐 M2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뭐 M2 칩이 뭐 발표된다, 뭐 얘기, 루머들이 굉장히 많은데, M2 칩을 쓴 아이맥을 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막 출시된 제품이고요. 새 프로세서 때문에 구입을 미룬다는 거는 저는 완전히 별로인 것 같아요. 이 제품이 뭐 새 프로세서로 나오려면 제 생각에 거의 뭐 1년은 기다려야 될 거고요. 또 새 칩이 뭐 지금 벌써 뭐 발표나 출시된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M1과 만약 뭐 M2라는 칩이 나온다고 해도 그 칩이 그렇게 뭐 극적인 차이를 우리한테 줄 거냐?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오히려 그 신제품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 동안 느리고 답답한 컴퓨터를 더 쓴다는 거는 사실은 저는 시간과 인생 낭비라고 보거든요.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 컴퓨터가 필요한데 새로 뭐가 나올 것 같아서 고민된다고 하면 고민하지 마세요. 지금 사서 쓰시고 그 새 제품이 나왔을 때 그게 나의 인생을 크게 바꿀 수 있겠다. 내 일 환경을 바꿀 수 있겠다고 하면 그때 팔고 바꾸세요. 그러면 뭐 2, 30만 원씩 뭐 돈이 더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뭐 6개월, 1년을 편하게 쓰는 데 있어서 2, 30만 원? 저 그 시간과 스트레스 값이라면 그 정도 충분히 쓰겠습니다. 더 즐겁게 많이 열심히 일하면 되죠. 24인치 아이맥 이야기를 좀 숨가쁘게 해봤는데 좀 굉장히 즐거운 시간이었고 이제 포장을 다시 싸고 다시 다른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이게 뜯을 때부터 고민이 많았는데 정말 다시 포장을 생각하니까 끔찍하네요. 근데 꼭 여러분 아이맥 구입하시면은 포장부터 굉장히 재밌는 경험을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마음에 드는 컴퓨터고요. 네, 저는 또 다시 다른 이야기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할게요.